네, 반갑습니다. SML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RPQ 일로 와. RPQ. What up? RPQ's up and it back again in 10 days. What up, yo?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수가. 청약 해봤어요? 아니 저는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아, 이게 무슨 장난?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일단 낚시로 한번 끌어오고. 와, 참 깜짝 놀랐어요. 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문자가 와서. 네. 와, 그랬더니 들어가 봤더니 예비 4번. 대기 순번인가? 4번 써 있습니다. 아,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일로 방송 전체를 또 망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비 당첨도 당첨이니까. 네. 알찬 내용 준비해 오셨죠? 네, 조금이라도 하여튼 문제 있으면. 아, 좋습니다. 네, 가만. 저는 그런 질문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되게 특이했던 게 제가 작가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네. 아,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타이밍에서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근데 오늘 하필 또 본부장님 안 계시고 이런 날에, 네, 날은 또 장날인데, 그래도 한번 제가 있었던 일, 제가 저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그날 저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저번 주가 난리 난 주죠? 네네네. 막 올라가고 뭐 포스코랑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약간씩 이제 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박 2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 갔어요. 그 시장에 그 장에 여행을 갔어요. 힐리윌리로 갔어요. 그 옛날 현대성호 리조트 옛날 사람. 윌리 힐리로 바뀌었나 이름이? 옛날 현대성호 리조트. 윌리. 네. 저는 바뀌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뭐 있어요? 그 스키장 아니에요? 스키장인데 거기 뭐 수영장 같은 거 애들 돼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가정들이랑 가서 이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놀고. 하필 수목. 그랬습니다. 네. 갔는데 일단 그날 이후도 계속 그날 방송 이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좀 쎄했고,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는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제 분위기랑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큰 폭락이 몇 번 때리면서 뭐 반등도 주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제 기억에 1시 9분 정도 10분 정도부터 그 일이 딱 발생을 했는데, 맞아요. 제가 38분 전에 제 이제 밴드에다 올렸어요. 난 오늘부터 팔 거다. 그 일이 터지기 전에.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저는 제 개인 밴드에 잘 안 들어가는데,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만드시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써야 된다라고 해서. 뭘 보고 그 느낌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다 가면서 근데 운전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가니까 이제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녹음기 켜달라. 녹음을 딱 해서 빠르게 2분 3분 나와 저 오늘 팔 거다. 터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딱 올렸는데 38분 있다가 이제 딱 터진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타이밍 그날은 이제 우연이었던 건데, 근데 이거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건데, 고도로 단련된 촉은 신기와 구별할 수 없다.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제가 매수했던 시기도 2020년 3월 17일. 고도로 발달된 훈련된 촉은 마법 혹은 뭐 신기와 구별할 수 없다. 신기와 구별할 수 없다. 그 이제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뭐 마술과 구분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살짝 이제 틀으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제가 그 그러니까 시작 매집했던 이제 시기와 이제 제가 26일 날 기준으로 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샀을 때도, 그러니까 만약 그날이 단기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날이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면 정말 그날은 고점 38분 전에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시작했던 날은 최저점 3일 중에 하나를 이제 시작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번 에코프로 기준으로. 장에서. 네네. 물론 이제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저도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팔려고 했던 가격은 이게 아닌데. 2시쯤 도착했는데 체크인이 3시인데 그래서 방을 좀 늦게 봤더라도, 뒤쪽에 봤더라도 일단 먼저 분할 매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그 기준에서 뭐 20% 30%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일단 원래 그날 하려고 했던 계획이니까 그날, 그리고 다음 날 그날 더 떨어지고 반등 주고까지 4일 5일 동안 해서 거의 쉽게 말해서 이제 안녕했습니다. 2차전지는 거의 다? 네, 거의 뭐 의미적으로만 남겨놓고 계좌 하나만 이제 몰아서 이제 뭐 일단 현재는 지금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 1, 2%에서 왔다 갔다 거의 없는. 그냥 저글링 정도 하나 어떤 정도 뭐 그 정도 하나 하고 지금 일단 없고, 제가 표현한 거는 이제 화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건 매수 시작 날과 매수 끝난 날의 기준이긴 한데 실제 계좌 잔고는 아니고 제가 이제 기록을 위한. 그리고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1막 최소한 1막은 아니면은 이제 페이스 2다. 혹은 뭐 같은 사람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지만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뀐 것처럼 이제 26일 27일 기점으로 네. 2023년 이제 고려 시대 끝 조선 시대 시작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면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시장도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장의 성격이 바뀌었단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1일비 그날부터는 아니고 이제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네. 대충 그 중간점을 잡으면은 이쯤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거기 12시 31분에 네. 밴드 내용 올렸어요. 지금 이게 녹음이 한 2, 3분 전이라서 하는데 나는 오후부터 분할 매도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의도치 않았는데 마침 뭐 현인인가요? 뭐. 이거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알고 훈련되어서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뭐 발목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아니 발목이 아니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이런 얘기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훈련이 되고 알기 때문에 발목 정도 노렸는데 발바닥 정도 맞았다. 그건 우연이었다. 근데 그 우연이란 것도 발바닥 맞은 우연도 발목 정도 노릴 실력이 됐으니까 발바닥을 맞췄고 만약에 내가 이마 정도는 깔 수 있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이마를 노렸는데 운이 보태져서 정수리에 맞은 거고 근데 분명히 자기가 운과 실력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가 운인가 실력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후로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나갔을 때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이 몰리면 그거다. 그리고 네네. 정말 정말 이상했던 게 코스피, 코스닥 오케이 코스닥은 먼저 갈 수 있어 따로. 근데 코스닥도 아니고 2차 전지 그것도 2차 전지도 아니고 에코랑 이제 포스코 계열 위주로만 네. 거의 그것도 단기적으로 거의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2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라는 것이 시작되고 23년 7개월 동안 짧은 거는 작게 오른 거는 5배 많이 오른 건 15배가 올랐다. 그것도 코스닥 상위 종목이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제보인데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그리고 큰 구독자 많은 채널에서 조사한 것도 봤는데 75%에서 거의 80%의 사람들이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는 지인의 뭐 강원도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쭤보셨다. 그리고 정말 오늘 방송을 위해서인지 오늘 오는데 하나 들었어요. 에코프로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쎄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만. 그 강세장의 끝에서 마지막 불꽃처럼 휘어져 올라가면서 자기 몸이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대중라고 했던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기준이에요. 일단 네. 적어도 지수가 신고가를 내면서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쭉쭉 올라가고 모든 업종이 웬만하면 쭉쭉쭉 순환하면서 뭐 몇 개월 이상 올라갈 때 그래 말한 거고 그건 저는 이제 군중이라 표현했고 네. 여기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삿바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인 중에 좀 빠른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그 정도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네. 관심 있거나 이런 사람 중에 그러니까 삿바다 사회인 중에 빠른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이건 좀 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반도체가 한 20%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반도체는 제가 볼 때 반은 물린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시면 반도체 뭐 세력사가 아니고 뭐죠? 그 제조회사들? 제조회사랑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네, 데? 하이닉스까지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필두로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게 워낙 캐파가 크니까 좀 이제 세부적으로 다르겠지만 거기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마지막 들어오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사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15%, 20% 쭉쭉 빠진다. 100% 근데 옆에 있는 반도체는 그날 조용히 계속 올랐거든요. 순환하면서. 네네네. 본전하면 팔고 이거 들어갑니다. 마지막 삿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뚫을 수 있고 뚫었으면 좋겠죠. 근데 못 뚫을 가능성이 높고 못 뚫을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봤자 maybe 50%, 100%. 근데 지금 그런 건 널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굳이 왜 이거를 더 갖고 있어야 되지? 라는 이제 결단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데서 막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겨우 이제 본전 찾은 분들이 볼 때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에코프로 가진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물려서 못 들어갔던. 근데 에코프로가 40만 원대도 못 사고 있다가 네. 반도체로 이제 어느 정도 본전되고 나니까 여기서 손해는 안 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이미 한 150만 원 찍었다가 100 한 맞습니다. 20 뭐 이렇게 110 이렇게 내려오니까 급락이 중요합니다. 또 탁탁.
아싸. 이거 지금이다. 오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꽤 그런 많다는 경우가 거죠.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는 말은 뭐 가면 좋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누가 사주지? 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누가 사냐? 단기적으로, 앞으로 예. 추가로 더 살 사람들. 물론 중장기적으로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지수가 뭐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한 끝 불꽃에 설 때 뭐 한참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랐던 거 들어갔던 거는 결국에는 매수 매도와의 싸움인데 뚝뚝뚝 빠졌다라는 거는 결국 그만큼 큰 시장을 누군가는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인데 그 사람들 왜 던졌겠나라는 거죠.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어떤 뭐 저보다 더 잘하고 자금도 많으신 분들도 근데 매수세가 약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오르지?라는 겁니다. 들어갈 사람들 다 들어갔죠 단기적으로. 지수는 그렇게 네. 지수가 올라가고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면 근데 얘는 안 올라. 그럼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면 오를 수가 있나?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여기에는 공매도 많이 쌓여 있다. 맞습니다. 얘네들 한번 쫙 짜내 보면 스퀴즈 한번 당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살 수밖에 없다. 쫙쫙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한번 옛날에 저 뭡니까 미국의 무슨 그 주식들처럼 끝도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영차 하면서. 네,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아서 버텨 보면 네.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들은 절대로 단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금이 모자라. 난 한 번도 단합을 했다는 경우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강원도에 사시는 40대 주부들이 단합을 했다. 아니면 뭐 경상도에 사시는 뭐 젊은 친구들 단합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개인들은 결국 자기 욕심과 심리에 흔들리는 거고 일단 단합 자체 자금이 포인트에서 힘을 줄 수가 없고 자금이 많아도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욕을 엄청 할 건데 왜 샀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앞으로 뭐 주식은 미래일 거를 확정해서 땡겨오는 거고 뭐 이거는 정해진 산업이고 근데 잘 들어오면은 요즘에 유행하고 도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2달 전에도 그랬고 3달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안 샀지 그때는? 왜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사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올라서입니다. 올라서 서야 되니까 제가 1,000만 원 벌었다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핑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이유였다면 3달 전 작년에 샀을 때인데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욕심 때문에 사는 거다. 아 맞아요. 라는 게 확실한 거죠.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이천지 진짜 혹시 옛날에도 뭐야 이천지가 잘 3달 전에도 네. 4달 전에도 뭐 그렇죠. 논리는 똑같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걱정하는 거는 그거를 캐파를 그 업종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그분들을 듣고 그 사람 때문에 샀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거나 예를 들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하면은 그 사람 탓을 할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냥 팩트 전달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분은 견디고 수익을 낼 건데 그 사람들은 원인이 그게 아니고 나는 욕심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탓을 할 거다. 그래서 따라 저는 산 사람들. 네, 걱정되는 건 지금 워낙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카카오 때도 있었고 나중에 욕을 그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게 걱정도 되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팩트 전달하는 건데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라는 생각도 있고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분위기 이거는 이제 2021년 8월 2021년 8월입니다. 2년 전 네. 8월인데 제가 에코프로 그 당시 에코프로 BM 500, 600, 700% 쭉쭉 올라갈 때 뭐 이제 가려는데 그분 이때 했던 분들의 이야기 댓글도 팩트입니다. 저 100% 팩트예요. 폭락장도 빠지지 않고 몇백 프로 700, 800% 올라왔는데 조정폭으로 다시 오를 거라고 아니면은 제가 숫자랑 뉴스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건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PBL이 140이 넘고 주봉상 뭐 RSA가 90이 넘고 주가는 대기권을 뚫고 날아가는데 이게 저는 이제 박스권 탈출이라고 그랬거든요. 박스권 탈출이냐? 에휴 차트 공부나 더 하세요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네, 그 당시 2021년 8월. 재작년 요거는 8월에. 네, 대표고 이런 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에 대한 이 당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만 네. P가 PBR이 어쩌고 그리고 뭐 맞는데 산업의 성장 산업은 맞는데 앞으로 이미 다 끌어왔고 이미 다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4달 전에 군중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8달, 13달 그러니까 이미 제가 에코프로를 매수를 하고 16달이 지난 다음에 16달에도 군중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3달 후, 5달 후에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지금은 다시 그때 이후로 2년이 지났죠. 요거만 샀으면은 지금 아마 1,400% 버셨을 겁니다. 이때서만 샀으면은. 뭐 사람 말하는 뭐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꼭대기 근처에 휘어져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2차전지 PER이 좋아서, ROE가 좋아서, 재무제표가 좋아서, 뭐 미래 이익이 확정돼서, 흑자 전환이어서, 유망해서, 오늘이 가장 싸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썼던 댓글이고, 이건 이제 캡처해서 이제 붙여놓은 건데 네. 너무 길어서. 근데 그 분위기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됐는데, 저는 이제 강세장 끝날 때쯤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조금 따로 일찍. 먼저 가네. 그래서 1막 2막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일 때 에코프로 BM 기준 이거 50만 원은 그냥 간다라고 진짜요? 했어요. 예.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30만 원은 기본이고 50만 원은 그냥 왜? 주도주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에코프로가 50만 원이 갔을 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실 틀린 거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왜? 더 갔네? 그럼 난 틀렸고 얘는 맞는 거야. 정답은 얘니까. 50만 원이라는 건 제 일단 기본 시나리오고. 네. 근데 얘가 더 간다? 만약에 제가 정해놨으면은 50만 원 팔고 150만 원, 100만 원 갈 때 다시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틀리고 얘는 맞기 때문에 분위기 따라 그냥 계속 갔고 네. 물론 비중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이 정도 시총이 그룹이 5배, 7배, 10배 가고 근데 지수는 안 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했고 마침 그 타이밍이 맞았던 네.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2020년 요거는 이제 표현해 드리면은 화면을 보면은 2023년 1월 1일 기준에 네. 그렸던 건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이 제일 거의 75%까지 갔었고 에코프로가 가장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아까 그런 댓글처럼 비슷한 댓글 엄청 달았습니다. 팩트입니다. 전부 다.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는 팩트였어요. 세상에 넘쳐나는 네. 좋은 뉴스, 나쁜 뉴스는 다 있는데 다 팩트예요. 갖다 붙였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내가 뭐 당신의 계좌를 막 때려가면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가족도 아니고 난 이렇게 했다. 끝. 그리고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분위기의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8월 1일 어제죠? 어제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림판에다가 좀 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오히려 이때보다 더 많죠. 뭐 지금 반도체는 꽤 많이 네. 비중이 들어가 있네요. 많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도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고 조금 급하게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나는 그냥 내 일기를 쓰는 거고 뭐 참고하실 수 있는 분이면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7개월, 8개월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군중과 나의 뭐 싸움은 아니지만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거고 그리고 피터 린치가 말했던 개인 투자자나 이런 무리와 싸울 수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군중이 출구로 몰리면 조용히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군중이 입구로 몰리면 조용히 출구로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아는 얘기예요. 근데 못해. 자기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를 눈이 멀어서 뭐 다 아는 얘기. 군중이랑 따로 가야지. 반대로 가야지. 알아요. 근데 못해.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된대. 이유는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물렸고.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그 영화 썰 중에 마포대교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 있잖아요. 그처럼 회도 보통 고장 났습니까? 그 손가락 갖다 대면 되는데. 근데 각자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 보통 뭐 물려서라든가 이제 아니면 군중의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갖다 대라. 손가락만 대면 된다. 손가락만 있으면은. 근데 그게 어려운 거다. 그렇죠. 네. 내가 군중 중에 한 명인데. 아닙니다. 늘 정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안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많이 옮기신 상태고 네. 반도체도 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네. 최근에 많이 오른 친구들을 아마 또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용히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의 표현은 이제 환차익인데 그날 볼 때도 조금 싼 게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로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잘 가도 하루하루 봤을 때 좀 싼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비중 위주로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잘 가는 것 중에 그날 좀 싼 친구로 이제 환차익처럼 들어간다라고 표현했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보여드렸던 마지막 포트 순간적으로 2000일 살짝 늘렸고 7월 23일 그쵸 네. 기준에 살짝 늘렸는데 갑자기 막 이 비중이 막 20%, 3%, 24%만 올라가면서 이게 막 순간적으로 2배, 3배 간 애들이 나오고 그날 전후 기준은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일, 목요일 뭐 아니면은 쭉쭉쭉 해서 지금은 요게 이제 어제 기준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어제 이제 그려놨던 거고 반도체 종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그 판차익 1일 1비로 지나가면서 조금씩 더 넣었을 뿐이고, 그리고 로보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대로고 2차 전지는 거의 안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그 26일 전인가 그쯤에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표현하자면 누가 나한테 그냥 공짜로 100만 원을 줘. 근데 올해까지 뭐 중장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올해 절대 못 팔고 네가 제가 제일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군중이 제일 관심 없는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 친구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카카오와 친구들 살 거야. 지금 제일 핫한 2차전지 살래? 그럼 나는 무조건 카카오 친구를 산다. 올해 안에 못 판다면 뭐 꼭 정해놓은 건 아닌데 대충 뭐 그 정도 몇 개월 동안 못 판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해서 뭐 정근이 한 마리씩 샀습니다. 카뱅, 카카오페이, 그냥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류 중에 카페24 뭐 이런 친구들에서 한번 올라가서 조정 많이 받고 뭐 거래량 줄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정말 한 마리씩 간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샀고 꼭 사면 꼭 또 가더라고요. 하나씩만 사면 잘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네. 이제 저글링 한 마리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장 보면은 이제는 확실히 2차 전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 선별적으로 뚫을 수 있지만 네. 그 위에서 뚫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순환하면서 네이버 올라가고 카카오 올라가고 뭐 자동차 올라가고 뭐 현대 오토웨버 신고 가고, 이 사람들은 조용히 순환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왜 올랐지를 생각하는데 네. 결국 네이버 오르면 네이버 오른 날 이래서 올랐죠요 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날은 뭐 카카오 오르겠죠 라고 하면 카카오가 오르죠. 근데 결국에는 그 뉴스 때문에 올랐다는 게 아닌 거고 순환하면서 삼성전자 조용히 조정을 해주고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제 같은 친구들은 순환하면서 쪽쪽쪽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올라갈 거다 싸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체 배터리라기보다 그 두 개의 그룹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저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차라리 지금 조용했고 좀 크고 그러니까 아주 작지 않고, 왜냐면 지수 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네. 큰 친구들은 순환하면서 올려야 지수 조정할 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고 많이 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갖고 계시죠? 이오 테크닉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아십니까? 네. 네. 흡프스프. 그건 뭐죠? HPS. 예, 저도 있어요. 지금 비중 많이 놀려가고 네.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있구나. 어저께 개인 방송에서 했던 게, 코스닥 기준으로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혹은 뭐 포스코 상위 있던 친구들이 주도하던 코스닥을 이제는 흡프스프가 받아 넘겼다라고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 지수를 이제 보자면, 왜냐면 결국에는 한쪽에서 내려가고 한쪽에서 올라야 되는데 네. 그래야 지수가 뭐 괴리가 날 수는 없잖아요, 코스닥 코스피가. 그리고 반도체로 올라가고, 물론 이제 JYP 아니면 뭐 위에 상위 또 몇 개 있고 같이 갈 건데 결국에는 흡프스프와 나머지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단기적으로는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갑자기 10% 20% 빨간 날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주식 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혹시 터키 사냥에 관한 이야기 아세요? 터키? 네, 터키 이제 칠면조. 외국 네. 오하니까. 걔도 사냥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터키 사냥을 나갔어요. 이렇게 터키를 잡으려고 이제 놓고 그 간식 같은 걸 놓고 바구니 이렇게 해서 땡기면 잡을 수 있게.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2마리만 잡아야겠다. 오늘 할머니한테 칭찬 좀 받아야겠구만. 그래서 나무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터키가 3마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리고 땡기려고 하는 순간 6마리, 7마리가 들어오죠. 할아버지는 대박 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터키가 갑자기 우르르 미친 듯이 몰려들더니 13마리가 터키가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2마리만 더 들어오면 땡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터키가 1마리가 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터키가 2마리가 나갑니다. 9마리가 됐습니다. 10마리일 때 땡길걸. 1마리만 더 들어오면 땡겨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그날 터키를 1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스리 모모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수익은 가장 먼저 개인들이 군중들이 많이 갖는다. 그러나 그건 언제까지나 평가 수익으로만 남는다 라고 그랬어요. 내 손 안에 집지 못합니다. 물론 운 좋은 분들 당연히 계세요, 전설적으로. 근데 로또도 1등은 매주 나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어디쯤을 이게 내 수익의 목표를 잡아야 될지가 네네. 계속 이제 숫자가 쉽지 움직이니까 않죠.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면은 물론 매도 날 기준 에코프로 뭐 14,471% 물론 평가 다르지만 계속 올렸으니까 이게 제 원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150만 원 찍었을 때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거기서 100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확 떨어지잖아요. 거의 뭐 10,000%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면 그 14,400%였던 터키 13마리를 생각할 실면들을. 근데 제 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뭐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결국 너는 왜 샀지?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뭘 알고 있지? 나는 무엇이 나의 원칙이지라는 생각 아예 없으니까 그냥 뭐 결국은 평가순이익으로만 내가 한때 그랬었지라는 어떤 썰로만 네네네. 남게 되는 거죠. 처음에 팔 가격을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시장 보면서 계속 바꾸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은 시나리오라는 이름하에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뭐 3년 전에 에코프로 50만 원, 30만 원 그리고 기간은 적어도 이 정도 물론 시장이 받쳐줘야 되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틀에서 흐름이 바뀌면은 이제 저는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더 간다? 그럼 더 버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비중과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네네네. 네, 그 정도 왜냐면 제 최종적인 목표는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자산 증식 100세 네네네네. 그리고 1차 목표가 60살에 1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거의 확 뺐던 것도 더 갈 수 있죠. 근데 적어도 1희 1비 조이집이 월휴 열비 안 한다. 적어도 연흰 연비로 본다라는 기준하에 올해는 이미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60살 1조의 방향성에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올해는 일단 충분히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욕심은 굳이 욕심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약세든 강세든 네. 자기 포지션에 맞게 네. 아니면 뭐 대응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돼지 즉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군중들은 몰려다니면서 도살당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과 원칙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큰 깨달음을 또 얻습니다. 시작 전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네. 또 많이 이게 평정심을 좀 찾았습니다. 혹시 조금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크게 있지 않은 게 자산 증식이 가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간다 보면은 아파트 당연히 좋지만 주식이 훨씬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빠를 텐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비하고 보니까 물론 이제 청약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그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 당연히 빠른데 네. 그렇게 빠르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자기 본인의 뭐 성향 아니면은 뭐 실력 아니면 배경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라든가 하는 것도 맞는데 네, 청약에 대해서는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제가 예비 4번 네, 흡프스프가 대신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하여튼 오늘도 알피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알피큐님 저 채널 잘 되고 있죠 요즘에? 감사하게 또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4번째 출연할 때 말고 3번째 출연할 때 보고 왔으면. 근데 그 중에서 2번째 저는 첫 번째 보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또 관리는 분들 그 안에서도 보고 너 보고 이랬는데 이랬다 제가 아까 말했던 아니 지금 한 달 지났는데 라던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신 분들도 많은데 감사하게 뭐 조금씩 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알피큐님 거의 이제 아침에 자주 좀 나오시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알피큐님 휴가는 잘 다녀오신 거죠? 네 그리고 2번 갔다 와서 그동안 1박 2일로 짧게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매수부터는 잘 못했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영향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더운 여름 오늘도 엄청 더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도 인사드리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